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알면 좋아요. 오늘은 수탈적 금융세국정책 왜 우리는 몰랐을까, 그 안정적 달러 저축 그 해외 홍콩 보험에 대해서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공공연히 국민들을 겁먹이고 협박하는 금융감독당국과 재벌보험회사 신여처럼 엉터리 기사를 써대는 기사들을 보면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똥구멍까지 막힐 지경입니다. 왜냐고요? 보험 소비자들을 보험해야 할 감독당국이 알고 보면 보험회사나 은행 그리고 증권사보다도 더 나쁩니다. 그 행정고시나 낙하산 인사 등을 통해서 금융감독당국에 관리자도 들어가면은요, 그 대부분 간부급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정치 신여나 재벌 금융회사에 어떤 하수인 노릇하기에 바쁩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최근에 그 보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해외 보험, 즉 홍보 여객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매우 강도 높은 위협과 경고성 기사를 막 뿌리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 어릴 적에 어린아이들이 울면은 호랑이가 잡아간다고 막 겁을 주면서 울음을 그치게 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아주 유치하고 비열한 본론 플레이를 하는 거죠. 심지어 외국한 거래 규정 제7-45조를 보면 신고 예외 거래 규정이라고 해서 해외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연간 5만 불 한도 내에서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법적으로 확실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내 보험회사들이 담합해서 관련된 은행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소비자들이 가면 은근히 해외 송금에 대한 겁을 줍니다. 겁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알 권리를 침해하고 제한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국민들의 그 무지한 그 금융지식과 무관심을 이용해서 우리 금융소비자를 위협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재벌들이, 이 금융회사들이 이런 짓을 서슴없이 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예금자보법을 보겠습니다. 이걸 만들어 놓고 투자형 상품을 제외한 일반 상품에 대해서 1인당 5천만 원까지만 보호해 주면서도 마치 엄청난 보호해 주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 놓았는데, 알고 보면 재벌 금융회사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거는 예금자 보호라는 용어가요, 이건 프레임이죠. 이게 무슨 예금자 보호입니까? 반면에 홍콩은 한도 없이 보호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내 언론에서는 홍콩 등 여객보험은 우리나라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았으니 유의하십시오. 또 뭐 민원 발생 시 감독 당국이 해결해 줄 수 없으니 유의하십시오. 이런 엉터리 같은 기사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소비자들을 혼란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금융지식이 부족한 우리 소비자들에게 해외로 눈을 돌리지 못하도록 겁박하고 막는 액션입니다. 언뜻 듣기엔 그렇다는 소리는 하지요. 틀린 얘기는 아니죠. 왜? 해외 금융이니까 해외 금융에서 만든 법에 준해서 보호를 받고 서비스를 받는 것이니까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하고 상관이 없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그 해외 금융과. 자, 우리나라의 그 금융소비자 보호제 서비스, 그리고 홍콩이나 해외 금융소비자 보호제 서비스, 뭐가 다른지 보자는 거예요. 그럼 공개해야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프레임 아닙니까? 이런 것이 우리 소비자를 위한 것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홍콩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금융 소비자들의 다양한 법적 장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보험회사에 대한 홍콩 보험청은요, 철저한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고객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보호받게 하는 제도들이 넘쳐나는데요, 철저히 감독하고 시행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보험가입 설계서를 보겠습니다. 옛날 20년 전에 판매했던 그 확정금융 상품 외에 뭐 은행금리 변동에 따라 준다는 2000년 이후에 나왔던 변동금리 상품, 변액보험 투자형 상품, 이런 것들을 보험가입 설계서에 몇 프로 정도를 예시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예시는요, 단순한 안내서에 불과하지, 나중에 그 비율이 안 나왔을 때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어요. 뭔 이유를 대죠? 오히려 그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는 대부분 잘 읽어보지도 않는 약관에다가 소비자, 모집자, 그리고 모집자를 교육시키는 뭐 현장 판매 관리자, 이런 사람들이 거의 기책 사유를 묻도록 만들어 놨어요. 대부분 책임을 힘없는 모집자나 이런 소비자 또는 현장 관리자들에게 전가하고, 자기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하는 이 무책임한 면피성 서류, 법적 조항들만 늘려가고 있는 거죠. 한국의 대부분 보험회사들은 이들과 유착이 돼 있어서 이 금융당국과 언론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놓고 고객자산이 사라지든 손실이 나든 책임 전혀 지지 않는 무소불위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소비자들이 그동안에 갖다 바친 겁니다. 금융회사들한테.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그러나 홍콩을 보겠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 가입 설계서를 예시할 때는요, 반드시 홍콩 보험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이 홍콩의 상품 그 가입 설계서를 승인받도록 하는 이유는요, 홍콩 금융당국이 그 가입 설계서에 대한 안전성을 소비자들에게 보장받도록 관리하고 있는데, 그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가입 설계에 의한 책임을 갖다가 확실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 규정은요, 그 홍콩에 있는 보험회사들이 가입 설계에 예시하는 그 배당률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 배당하겠습니다 하고 수리적으로 착 나오죠. 몇 년은 얼마. 근데 그 배당률에 대해서 매년 이행을 얼마나 잘했느냐 하는 이행률을 매년 공시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시한 비확정 배당률에 대한 설계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100% 이행을 했느냐, 90% 이행을 했느냐, 110% 이행을 했느냐 따라서 그 지난 과거의 그 수익률을 근거로 해서 다해년에 다음 해의 상품 가입 설계에서는 그걸 가지고 예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엄격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 금융사조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는커녕 재벌 보험회사 감독 관리 시스템은 정말 엉터리입니다. 그러니 해외에서 평가하는 우리 한국 정치와 금융 언론은요, 인정하지 않아요. 얼마나 엉터리면. 제가 1983년 K사에 입사해서 약 10년 동안 판매 관리자로 재직하다가 97년도 IMF 때 우리나라 최초의 오리지널 보험 대주주를 출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대로 한번 하고 싶어서. 그리고 23년이 되었습니다. 이 똑똑한 보험 소비자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홍콩의 보험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깨닫고 아는 순간에, 와, 저 역시 우리나라 시스템에 길들여진 심부름꾼에 불과했다는 이 자괴감, 이 부끄러움이요, 정말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또 18년 전에 판매했던 그 변액보험, 이 실체를 보면은요, 100조가 지금 모여져 있는데, 이 금융당국이 그동안에 어떤 수탈적 제도를 방조해 왔는지, 또 이 보험회사들은 어떤 담합을 해왔는지 한번 들춰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소비자의 어떤 권리를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변액보험은 펀드형 상품이지 않습니까? 보험회사가 18년 동안 지금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사업비용을 감수시키면서 100조를 쌓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됐어도 겨우 원금이 되어 있고 손실이 난 것까지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를 어느 정도 그 고객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정보를 제공하고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아주 낮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진짜 우리 소비자들이 변액보험은요, 장기적으로 이 자산을 10년 이상을 놓아둘 거라면요, 주식표현이 높은 펀드에다가 다 묻어두시든지, 아니면
그 약관에 있는 펀드 변경제도나 추가납제도 이런 기능들을 잘 알고 특별히 관리를 해가면서 이 권리를 활용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95%가 그냥 놔둡니다. 놔둬. 이건 그러니 10년이 돼도 원금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18년 동안 전 보험 가입 설계사 국내 보험에 대한 이 예시 수익률이요, 홍콩처럼 매년 그 운영 결과에 대해서 예시했던 이행률에 따라서 다음 해에 또 예시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요, 차등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전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예시하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히죠. 저 역시 이 프레임 속에 속고 있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에 정말 아픕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해외 홍콩 보험을 비롯해서 해외 금융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죠. 그걸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8년 동안 보장형 변액, 연금형 변액, 저축형 변액, 이 수백 종의 변액 출시되면서 회사마다 상품마다 운영 결과가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동안에 전 변액 상품들에서 이렇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투명성도 적으면서 모든 가입 설계사에도 일률적으로 수익률을 예시하도록 허용을 했느냐 이 말이죠. 또 과거 운영 결과에 대해서 무슨 책임지는 제도 장치가 있었냐 이 말이죠. 그런데 홍콩은 보험 가입 설계사에 예시한 그 비확정 배당 이행률 공시 제도라는 거는요, 이 강력한 보험회사 관리 시스템입니다. 모든 가입 설계에 대해서 매년 지난해 운영 결과를 공시하고 그 근거에 따라서 다음해 설계서에 적용해서 그거를 예시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확정 배당률이라 하더라도 거의 확정된 금액이 적용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가입 설계에 대해서 정말로 엄격히 규정하고 감독하고 시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진 금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내 보험사의 보험 가입 설계사하고 비교되지도 않는 이 홍콩의 보험 가입서를 봤더니 이 기본 플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세상에 연 6, 7%대로 기본 플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이거 사기 아니야? 우리나라 정서는 맞지 않죠. 이해를 못 하시죠. 그러나 매년 이 이행률을 봤더니 최하 85%, 110%, 115%예요. 이게 장기적으로 갔더니 평균 100%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국내 운영 수익과 비교해 보세요. 3배 이상. 그것도 복리를 적용해 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차이가 나요. 이게 장기적으로 가보세요. 폭발적으로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차이가 생기면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이게 홍콩에 있는 A사의 그 보험 가입 설계서에 예시한 기본 플랜을 봤더니 6.9%예요. 배당 이행률이 매년 적용 공시했던 내용을 봤더니 85%, 115%예요.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확률적으로 평균 기본 플랜 이행률이 100%로 하고 한다면은 6.9%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왜 이게 가능하겠냐 이 말이죠. 이걸 알아보고 확인해 보자는 것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팩트를, 진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더구나 이 회사는 세계 1위 회사입니다. 이 1위 회사가 이 배당이나 저축 상품을 적용을 시켰는데 약관에 봤더니 그 운영 결과의 90%를 가입자에게 배당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시되는 기본 플랜이 6.9%. 그 이행률이 100%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무슨 이행률이 있습니까? 무슨 기준인지도 잘 모르는 애매모호한 수익률을 공시하고 있는데 이건 뭔지도 몰라요. 어떤 근거에서 한지도 몰라요. 밝히지 않아요. 그냥 숫자만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 홍콩은 철저히 보험 계약자들에게 매년 홍콩 보험청이 제시하는 요건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배당 이행률을 공시를 하도록 명확히 공시하도록 했다는 거죠.
만약에 이 공시이행률이 100%에 계속 미달돼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잃고 외면을 당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회사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러니 얼마나 신중하게 이 기본 플랜에 예시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즉 기본 플랜에 대한 배당 이행률이 100% 이상 되도록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또 회사는 고객들에게 이 수익률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경쟁력 있는 자산 운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자, 볼게요. 바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보험감독규정 제1-6조에 봤더니 해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 체결 방법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세상에 이런 독소조항이 있었던 겁니다. 국내 금융소비자의 눈과 귀를 막아놓는 수탈적 독소조항이 있었어요. 쉽게 해석하면요, 홍콩 보험에 가입하려면 소비자가 직접 해외에 나가서 가입하든가 아니면 우편,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으로만 소비자가 알아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더라고요. 또 보험업법 3조에 봤더니 누구든지 외국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참 말 어려워요. 보험을 가입할 수 없대요. 이게 뭐죠? 외국 보험회사와만 가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우편,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으로만 가입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언어도 안 통하지. 아무리 좋아도 우리나라 보험도 잘 모르는 판국에 어떻게 이 네 가지 방법으로 제대로 된 정보도 없이 스스로 가입을 합니까? 하지 말라는 뜻이죠. 누가 왜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놨을까요? 물론 우리 회사 금융회사들이 워낙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해외 금융회사들이 우리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게 되면 우리 국내 금융회사들은 손가락만 빨아야 되겠죠. 그러니 정부 차원에서는 금융회사를 보호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 권리는 남일이죠. 그 유착관계 때문에 더 그런 것이죠. 끼리끼리 먹고 사는 거죠. 배불리는 놈 배불리는 데 먹고 사는 거죠. 여러분, 국내 금융회사 보호가 우선이 돼야 할까요? 우리 소비자 보호가 우선이 돼야 할까요? 이제 이 OECD가 3만 부 시대가 되었는데, 이 정부 관료나 국회의원들이요, 수십 년 전에 금융세국정책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조항들을 알고나 있을까요? 또 이 대형보험회사들, 특히 S생명 등은 이 조항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이 문제 제기를 할 때까지 모른 척 하고 있을까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모를 수밖에요. 지 엉터리 같은 기사 방송에 우리가 위축이 돼가지고 모르니까 선택의 기회를 놓치는 거죠. 지난번에 또 이 언급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변액보험에 대한 전 보험회사의 가입 설계에서 예시 수익률 우리나라 일률적으로 제시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일률적으로 큰 회사나 작은 회사나 운영을 잘하는 회사나 못하는 회사나 똑같이 예시를 하도록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회사가 유리해서일까요? 작은 회사들은 아마 모른 척 따라하겠죠. 왜? 악어와 악에서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도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직접 해외로 나가보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만 할 수밖에 없다면 이 네 가지 방법은 허용되어 있으니까, 바늘구멍 많은 그 방법이 있으니까 이걸 알아보고 여러분 활용해야 되지 않나요? 이미 프랑스 악사가 10년 전에 홍콩 악사를 설립을 했는데 100% 지분 투자를 해서 홍콩에 둥지를 튼 이유가 뭘까요? 아시아 시장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이 그 글로벌 회사들이 우리나라처럼 금융 세국 정책을 쓴 거 모를까요? 다 알고 있죠. 이런 세계 1위 회사가, 한국의 소비자가 이 회사, 세계 1위 회사가 한국 소비자들이 홍콩이나 해외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한국에서 보험감독규정, 아까 얘기했던 제1-6조
네 가지 방법으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다 만들어 놓고 이미 5년 전부터 이 한국 소비자 서비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PD, 소비자라고 하는데 이 PD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이 PD들로 하여금 직접 가서 가입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하고 이 신탁해소를 통해서 네 가지 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 통신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서 우리 한국의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즉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더 안전하게 보장받도록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우리 정서로는 너무 배당률이 높다 보니까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누가 전할 사람도 없고 이런 기회가 없죠. 이런 프로세스는 해외에 자주 왕래하는 자산가들이나 알 수 있겠죠. 여기에 얼마나 합법적인 방법이 있었는데 일반인들은 관심도 없고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단지 몰랐던 것 뿐입니다. 이제 알았다면,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일시에다가 이걸 한 번만 가입하면요, 그 약관의 권리가 5대까지 되돌려서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본인은 자녀한테, 자녀는 손주한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추가 비용 없이 그대로 그 권리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혜택입니까? 수익률은 빼놓고 사업비 부담 측면에서만 해도요. 그러면서 납입 완료 후 5년, 10년 두 가지가 있는데 언제든 인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적 자금으로든. 또 이 저축성 보험은 보이지 않는 특성이 있는데 은닉성이라는 거거든요. 은닉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가장 큰 부가가치는요, 이 보험은 이 법이라는 건 바뀌잖아요. 제도도 바뀌고. 그러나 이 약관은 한번 사놓으면 영원에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가변성에 의해서 고객들에게 유리해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약관의 권리를 확보해 두는 거죠.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무법 상태를 제공하는 그 부가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는 또 자세히 여러분들 질문을 통해서 1대1로 또 세미나를 통해서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또 보험의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무신고 제도라는 건데, 여러분 보험을 가입할 때 그동안에 몇 억을 하든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을 하든 뭐 신고했습니까? 그게 묻혀져 있잖아요, 장기상품상. 근데 이게 60%대로 복리로 늘어나는데 15년, 20년, 30년이 돼가지고 엄청난 배당 수익이 붙었을 때 이걸 증여로 볼 수도 있고 탈루 혐오를 적용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의문을 갖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보험은 그럴 수가 없어요. 법적 체제를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보험약관은 이미 관계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안전성을 보장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라는 다양한 가변 요소 속에 꽁꽁 숨어 있게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보험의 가장 큰 장점인 은닉성이라는 겁니다. 또 해외보험 보유자산 평가 금액이 1년 중 단 하루라도 5억 이상이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저축성 보험은 예외입니다.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보험은 납입 원금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 납입 보험료가 5억 미만이면 이것이 6%, 7% 복리로 늘어나서 10년, 20년 후에 20억, 30억, 40억이 되어도 전혀 신고무가 없다 이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이 5억 미만이면 회계 송금도 자유롭고 신고도 할 필요가 없고 이 시간이라는 긴 가변 요소 안에서 증여 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도 자유롭게 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런 건 디테일을 통해서 밝혀드릴 겁니다. 여러분에게 현명한 선택 한 번이 본인부터 5대까지 안전하고 평안하게 6, 7%에 해당되는
복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보장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이 홍콩 보험에 대해 더 착한 정보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꼭 많은 사람에게 소개해서 듣도록 해주시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제가 운영을 시작한, 지금 아직은 제가 그 시험 방송 중에 있지만은 이 유튜브 채널 좋아한다 라파에 알면 좋아요 오셔서 좋아요, 구독 누르시기 바라고요.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